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최근에 대단히 핫한 이슈인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원이 밝힌 데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우리의 핵 기술과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도 나온 데 하면 서울대병원이 지난달에 북한의 해킹을 당해서 전직 대통령 등 환자와 직원 7,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우리의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술이라든가 국산 전투기 KF-21 설계도 등을 빼내갔다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심각합니다. 이번에 있은 이 북한의 해킹 이거요 내부망, 업무망이죠. 내부망하고 외부망, 인터넷망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연구원을 운영했더라면 이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확인해 봤는데도 이번에 해킹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외부에서 인증을 걸치면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죠. 제가 알아본 데 하면 일부 중요 기관들에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시켜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요 이 업무망 접속 가능한 재택근무용 USB인데 이 USB를 가지고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그들이 이 업무용 접속 가능한 USB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접속하는지 아니면 PC방에 가서 접촉하는지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구조라면 아무리 패스워드를 계속 바꾸고 추가로 인력과 설비를 보강한다고 해도 이 북한 해커 집단에 언젠간 또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한 달 반이 넘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어떤 비밀 자료를 빼내가는지 명백히 규명도 되지 않고 국정원 자체도 이번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한마디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중요기관들에 들어가 기밀을 빼낸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요 핵, 미사일 등과 같은 최고의 기밀을 다루는 기관들은 물론 제가 근무했던 외무성에서도 직원들이 이런 개인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기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핸드폰의 경우에도 출근하면 반드시 국에다가 핸드폰 보관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보관함에 딱 여놓고 있습니다. 만약 전화할 일이 있으면 와서 그 보관함에서 전화를 꺼내가지고 전화를 하고 다시 보관함에 였습니다. 북한은요, 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물론 이 책상 위에서 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물론 이 핸드폰도 철저히 이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USB나 또 핸드폰 또 이 노트북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비밀 빼내가자고 결심만 하면 금방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요 국가 기밀을 다는 이 부처들에서조차 개인의 노트북이나 태블릿 그 다음에 USB 지요 접속 가능한 업무용 USB까지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재택근무와 재량 근무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부처들에서 지금처럼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계속 허용해야 할지 이거 정부가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김정은이 올해 1월 당 8차 대회에서 핵 잠수함 전술 핵 이거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북한의 지금 해커 집단이 우리의 스마트 원자로 기술과 같은 그런 소형 원자로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 전투기 기술을 빼내가려고 아마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6천여 명의 해커 부대가 있고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매일 우리나라에 가해지고 있는 해킹 건수는 160만 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국가 핵심 연구시설들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실태 파악 및 재개발 방지 대책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제안했고 저는 오늘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진데 이것이 북한에게는 우리의 중요 기밀을 빼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기밀부처들의 원격 근무제를 다시 점검하고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활동한 모습과 오늘 활동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APC나 태블릿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집에 재택근무를 위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북한은 외무성과 같은 진짜 이거 그런 기관에서도 뭐 북한 핵발 연구소나 국방연구소는 그거 많을 것 같고 개인 노트북이나 들어갈 때 그러면 이 연구소 내에서 야 이거 북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화를 이걸 와서 해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입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피해가 발생한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국가적 차원의 해킹에 대해서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국가정보원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8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킹에 12일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해킹은 제3국 용기의 저축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전략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현재 활동 중인 북한 해커가 6,800명 규모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등급이 높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 공격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의 국가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의 핵심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군의 3,000톤급 신형 잠수함 등 각종 함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국산 전투기 KF-21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해킹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가급 사이버 테러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과 정보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핵심 정보는 물론 전문 기술인들의 개인 정보까지 국가적 정보 보안의 총 책임은 정부가 져야하며 이를 위한 초월통 같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 외부 세계에서 중요 기관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철저히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등과 같은 최고의 기밀을 다루는 기관들은 물론 외부성에서도 직원들이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기관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중요 기관들에서조차 직원들이 개인 노트북, 태블릿, USB를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수록 재택근무와 재량근무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부서들에서 지금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허용할지 여부는 정부가 심각히 검토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북한에게는 우리의 중요한 기밀을 빼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